이게 무엇인가? 하여튼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놀아봐야 되겠네. 여기가 임진강인데 오니까 참 옛날이 기억나네. 35년 전인가. 저기 무슨 초소 같은 게 보이네. 야, 저기가 휴전선인가? 유튜브는 많이 봤는데 고프로는 처음이네. 간절하고 생생한 꿈이 필요한 평화 통일에 대한 간절하고 생생한 꿈. 아니 처장님 먼저 오신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저러고 계시네. 이 멀리 연천까지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여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난생 처음인데 이게 앞인지 아직 브이로그 먼저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평화로드 6번째 여정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분단이 지역 주민의 삶이 되는 최전방 도시, 그래서 더욱더 통일 이후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곳이죠. 바로 경기도 연천입니다. 처장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6번째 평화로드에 처장님도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계시고 혹시 제 진행 자리 탐내시는 거 아니죠? 조금 탐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만 젊으면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로드가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동안 평화로드를 좀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뭐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약간은 봤는데 아주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을 방문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이 질문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혹시 사무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저는 35년 전에 이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DMZ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개성이 보이는 곳에서 이른바 GP 근무, 또 DMZ 안에서 수색 도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기러기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걸 보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각자가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의 평화는 남과 북이 각자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평화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천이 그동안 전후 70년간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뭐 찾지 않는 곳,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곳,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요즘 상당히 아주 평화롭고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이 휴전선 근처에서는 대남방송, 대북방송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기에다가 사실은 출입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쪽이 방향이 서쪽 방향입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휴전선이 개성서부터 저쪽에 시작이 되면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38 이북당이고요. 개성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천이. 여기 보이는 댐이 군남댐인데 이곳에서부터 우리 연천 평화 이음길이 시작이 됩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연산부서 마당에 떨어진 곳이죠. 여기가 직선거리에 12km. 진짜 가깝네요. 네, 가까운 곳에.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엄청 불안했겠어요. 네, 회장님. 이 댐이 완공된 시기가 201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서 홍수가 나서 뭐 이제 방류를 많이 했을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여기서 물을 일단 잡고, 이 상류 부분이 저희 또 연천 군민이 먹는 상수도입니다. 우리 연천 군민들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고 좀 자랑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 북쪽에 또 북한에서 만든 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15 한강댐이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거든요. 이 소통만 잘 돼도 그런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각종 그 위협,
이런 요인들을 획격하게 줄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난번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네. 많은 그런 어떤 그것이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라는 네. 그런 항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들면 이 이제 지역의 군인들은 비상 사태죠. 그렇게 되면 뭐 외출 외박이 금지가 되고 이러다 보면 지역 경제도 이제 나빠질 것이고 군인들이 이제 통제를 하게 되면 접경 지역 안에 농사 짓는 분들이 농토에 경작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처장님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접경지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양시도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한강변에 철책선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쓰레기를 수거하러 그 습지에 들어갔다가 그 지뢰에 다쳤어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떠내려온 지뢰를 밟아서 다친 적이 있고요. 또 제가 고향에 살기 전에는 김포에 살았는데요. 김포시도 보면은 접경 지역이에요. 거기 애기봉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 한 조강이 보이고 북한이 보이는데 사실은 김포부터 시작해서 이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평화의 소중함을 매우 중요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단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과 북이 힘을 합해서 하루빨리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평화로드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디인가요? 그럼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대통령이 접하는 데가 저만이 아니죠. 파주도 접하죠. 와, 동상이 엄청 크네요. 그래요. 이게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연천의 자랑이라는 건가요? 예. 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10m 넘는 것 같은데? 10.8m입니다. 예. 10.8m요? 어유. 이게 또 저 멀리서 볼 때하고는 다르네요. 가까이 오니까 아주 커 보이네요. 북한에서도 다 보이겠어요? 예. 진짜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저쪽 뒤에 보이는 산들이 북한 산이겠네. 저 맞은편에 있는 산 위에 예. 똑같은 건물이 남쪽을 향해서 우리 인사하는 모습이 똑같이 세워지면 네. 완공이 되는 것이죠. 저쪽이 그리팅맨이. 북한에 예, 북한 속한 지역입니다. 산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역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 북쪽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게 불편하신 분들은 없나요? 지금은 이제 긴장감이 조성됐을 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요즘처럼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연천도 어떤 경제적으로나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많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저는 그리팅맨을 보니까 평화의 시작은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 예, 일단 제일 먼저 인사를 하는 것부터 평화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사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표현이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그렇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한편으로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이 그리팅맨은 매 시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저희가 먼저 손을 내민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예. 예, 예. 좋다. 시원합니다. 여기 이 옥녀봉이 원래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민통선이 약 1km 안에 있습니다. 연천이 옛날에 개성상권이었죠. 여기서 개성도 아주 가깝고 이쪽 접경 지역이 정말 뭐 관광뿐 아니라 뭐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지금은 다 단절이 되었지만 쭉 보면은 우리 휴전선을 따라서 다 이제 시군 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인접 지역하고 다 자매 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남한 전체 228개 시군구와 북한에 한 200개 있는 이 시군구가 다 자매 결연을 맺어서 남과 북의 교류가 어떤 지역에선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천이 변변한 굴뚝에서 연기 나는 공장 하나가 없습니다. 연천군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많이 낙후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국가 차원에서 연천군을 그동안에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연구소라든가 통통의 연수원 같은 것이 연천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동안 분단과 전쟁과 대립과 긴장의 중심지였다면 앞으로는 연천이 평화와 화해와 통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또는 연수기능, 교육기능 이런 것들이 조금 연천에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천 군민 또는 우리 남한의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상 평안을 인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그러죠. 우리 곧 만나요. 회장님 왜 안 하세요? 여기 폭포가 있네. 오, 불 너무 맑아. 진짜 멋있다. 야,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네. 와. 이야. 아니 여기서 사진 하나 사진 찍어야겠는데요? 네, 네. 아 잠시만요. 그래.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는 연천 지질회사사 이순덕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 높이는 18.5m예요. 네. 18.5m고 아, 시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차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완전 닿네요. 네, 여기 내려와 보니까 아주 지질이 독특한데요. 우리가 못 보던 평소에 이게 주상절리인가요? 진짜 보석 같은 주상절리. 저 하늘의 빛과 이 암석과 마주치면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예. 예쁜 주상절리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죠. 제주도 안 가셔도 돼요. 여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1급수 맑은 물, 저는 저 옆에 가면 이렇게 제가 손으로 떠먹어요. 예. 예. 그래도 너무 시원하고 물이 달콤해요. 저기에 뭐 그러면은 물고기도 사나요? 아, 물고기요? 아, 물고기요? 아, 진짜요. 물고기. 아, 얼음치라는 물고기가 살아요. 이름도 얼음치. 시원하게 느끼죠? 얼음치가 그러시죠? 천연기념물 아, 아닙니까? 그럼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선정될 만하네요. 자연이 저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인 폭포만이 아니고 네. 구름이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두루미. 예. 두루미를 말할 것 같으면 율무가 80% 생산되는 고향 공장이 연천이에요.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두루미가 아, 좋아하는 거군요. 기가 막힌 두루미예요. 네. 콩, 쌀, 보리. 아이고 안 먹어요. 어떻게 입맛이 까다롭고. 어떻게 비싼 건 알고. 이 두루미가 율무 두루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두루미 중에서 1000마리, 800에서 1000마리가 연천을 매해 찾고 있어요. 전 세계 두루미가 한 2, 3천? 3000에 가까운 숫자라 그러는데 한 3분의 1.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 동네예요. 사실 연천이 그동안은 접경 지역으로 또 군사훈련 구역으로 민간인들이 잘 출입하지 못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은 불편했지만 네. 한편으로는 두루미가 서식하기 아주 좋아지고 얼음치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생태 환경에서는 아주 보면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네요. 환경 문제라든가 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든가 연천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DMZ라는 게 인간에게는 어떤 또 전쟁의 예. 결과이기도 하고 갈등의 완충지대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동식물들에게는 또 생태 보호인 예. 거잖아요. 아, 그럼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남과 북이 그 생명 공동체, 네. 또 환경 공동체, 네. 또 동북아의 보건 이 공동체, 방역 협력 이런 걸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연천이 생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만요. 연천에 볼거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거짓말이 아니죠. 정말 볼거리도 많고 관광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연구를 하러 오시고 가족들과 같이 여행지로서는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연천으로 많이 오십시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지형이 형성된 것이 화산 폭발로 비롯되었고 그 화산 폭발을 했는 장소가 북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화산 폭발한 북쪽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평화통일되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해설사님 앞장서서 꼭 따라가세요. 아니, 지금 가볼까요? 아, 지금 그럼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갑시다. 예, 예. 네, 저희가 연천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여기 들어오시네. 자, 힌트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힌트입니까? 이게 뭐죠? 이거 숯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숯이 힌트라고요? 뭐 오늘 바베큐라도 하라는 뜻인가요? 네, 당황하셨죠? 지금 제가 숯을 드린 이유는 이곳이 예전에는 신탄리가 아니고 새숯막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숯을 만들어 갖고 생계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새 숯이어서 신탄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1913년도에 그 철도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숯 가공이 크게 번창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래라는 것은 숯이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통에서도 청년위원들이 지금 19기 이후로 30%가 청년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천 명에 가까운 분이 청년인데 저는 청년들이 결국 우리 평통의 미래이자 평화통일의 미래이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희 셋이 그 30%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저기 이제 두 분 회장님과 처장님과 다녔는데 또 또래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일의 시대가 오면 아마 금강산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금강산을 가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난번 평화로드 안 보셨구나. 당연히 제진역이죠. 땡! 땡이라고요? 네, 남북 평화의 시대가 오면 경원선은 복원 1위, 1순위가 되는 철도거든요. 경원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열차인 금강산선을 갈아타고 금강산 내금강역까지 약 100km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도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꾸던 꿈이 생각이 나요. 저는 가장 큰 꿈이 남북이 통일되고 경원선이
우리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은 서울에서 이 신탄리역을 통해서 낮은 선봉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 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곳에 저희가 와 있네요. 맞습니다. 경원선 철도가 연결이 되면 모든 동남아의 물류가 경원선을 이용을 해서 유럽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이야말로 남북 교류의 거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 철도를 타고 금강산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 평화 통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Run through the rubble, months of trouble in the end. 네, 저희가 이렇게 신탄리역을 둘러봤는데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연천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요. 저는 연천에서 태어나고 연천에서 자라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힘든 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그래도 우리 연천은 통일의 미래 도시 그리고 통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은 꿈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통일 그리고 화합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젠가 들어본 말 중에서 우리 전쟁을 겪은 어르신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해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해원이란 것은 원통함을 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70년간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DMZ라고 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자원이 남았잖아요. 반세기 동안 우리 연천구는 산업화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사실 소외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어떤 자원을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곳에서 희망을 찾고 앞으로 미래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아간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그 해원이 비로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천에서의 평화로드 일정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들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평화로드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연천을 사랑하게 됐고요. 통일은 결국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40년 동안 한편으로는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행동해 왔는데요. 평화와 통일이 딴 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길을 따라서 거침없이 쭉 가면은 그것이 바로 평화와 통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연천이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천 주민들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 민주평통이 앞장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언젠가 DMZ 관광 통계 자료를 한번 봤는데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파주나 철원에 비해서 연천에 관광 오시는 분들 수가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 평화로드를 시청하시고 우리 연천군에 오셔서 우리 적경 지역민의 그 해원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연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청년분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 평화의 씨앗을 이렇게 흩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닮은 민들레 씨앗을 또 발견했거든요.